자, 여러분,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야말로 숨막히는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툭하면 터질 것 같은 지정학적 공포, 그리고 무거운 거시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는 이 엄청난 기대감이 어떻게든 시장을 멱살잡고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얼음판 같은 진짜 아슬아슬한 시장의 이면을 싹 다 펼쳐볼 겁니다. 과연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직후에 날린 아주 직설적인 경고입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어느 정도인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실제로 이란에 대한 공습은 전격적으로 보류를 하면서도 말로는 이른바 최대 압박 외교전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강경한 압박 전략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엄청난 불안감, 즉 리스크 그 자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불안감이 왜 무섭냐면요. 이게 그냥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외교적, 군사적 마찰음이 커진다? 그럼 당장 가장 먼저 요동치는 게 바로 국제 유가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짜 잊고 싶었던 그 단어,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실제로 미국의 2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무려 6%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란 기대감은 쏙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장 미국 모기지 금리가 6.49%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외교 싸움이 결국 우리들 대출이자 고지서에 즉각적인 폭탄으로 날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무거운 거시경제의 압박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곳 중 하나, 바로 76만 8,900달러까지 밀려난 비트코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만 달러를 뚫느니 마느니 엄청난 기세였잖아요. 그런데 이 무자비한 매크로의 압박 앞에서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꺾여버린 겁니다. 위험한 자산은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확 퍼지면서 알트코인 시장까지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죠. 거시경제의 불안감이 가상자산 시장을 얼마나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지 이 숫자 하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른바 기관의 돈, 막대한 자금 유입이라는 장기적인 호재가 시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공포, 금리 인하 지연, 그리고 중동의 화약고라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닻이 발목을 확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오고 희망찬 전망이 있어도 이 전 지구적인 매크로 공포 앞에서는 단기적으로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글로벌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뛰고 증시가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면서 그 충격을 우리가 온몸으로 맞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1달러에 1489.4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돈 좀 더 들겠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자꾸 늦어지죠. 지정학적 위기는 커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돈들이 일단 안전한 달러로 숨자 하면서 몰려가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직관적이고 뼈아픈 경고등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2026년 5월 평균 환율이 1,530원대로 예상되는데 올 연말에는 1,586원, 그리고 내년인 2027년 4월에는 세상에 1,676원이라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긴 하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이 글로벌 불안정성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답답하게 짓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매크로의 타격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제일 잘 나갈 거라고 기대했던 AI, 인프라 관련주들에서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조만간 삼성 스마트폰 300만 원 시대가 올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기술 수요 자체는 여전히 펄펄 끓고 있거든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서울 반도체, 빛과전자,
대한광통신 같은 핵심 광통신 관련주들은 며칠 새에 4%에서 7% 넘게 푹 꺾여버렸습니다. 시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아유 실적 찍히는 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일단 수익 난 거 챙기고 도망가자 하면서 대규모로 차익을 실현해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숨막히는 공포, 절망적인 지표들만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시장을 구원할 동화줄은 아예 없는 걸까요? 분위기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투자자의 시선이 그야말로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할 단 하나의 기업에 꽂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테크 시장의 심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밖에서 대포를 쏘든 금리가 뛰든 기업이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미친 듯한 혁신을 보여주면 시장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다는 그 거대한 믿음. 지금 이 믿음 하나가 무너져가는 시장을 간신히 버텨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운명이 결정될 이번 주 일정표를 보면 와, 진짜 숨 돌릴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5월 20일 시장의 멱살을 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죠. 근데 하필 같은 날 미국 금리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FOMC 의사로까지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1일에는 고용과 제조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22일에는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줄다리기 있잖아요. 매크로 공포라는 코끼리와 AI 실적이라는 코끼리가 딱 이 3일 동안 나오는 데이터를 두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20일 엔비디아 발표에서 우리가 숫자, 그러니까 얼마 벌었냐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젠슨 황 CEO의 입, 그의 발언입니다. 지금 월가의 진짜 꾼들은 단순한 주당 순이익을 넘어서 젠슨 황이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 뭐라고 코멘트할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혹시 중국 현지 거래나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 파이가 얼마나 더 커질 건지에 대해 그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가이던스를 던져줄지, 이게 전체 기술주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할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AI라는 이 거대한 혁신의 기관차는 숨막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공포라는 저 두꺼운 얼음벽을 시원하게 박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슬아슬하고 팽팽한 줄다리기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와 미래 경제 흐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이번 주 쏟아질 핵심 데이터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꽉 잡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